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여기는 LA고요. 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디라고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미국에 오면은 한 곳에 있지는 않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있어서 현재는 제 집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미국 날짜로는 21일입니다. 한국 날짜로는 22일 토요일이네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지금 8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찍는 것은 이제 이렇게 뒤에 또 그래도 보이는 전망이 굉장히 밤에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창문으로 뒤에 보이는 불빛과 함께 LA의 모습을 좀 보시라고 밤에 이렇게 찍는 날도 있습니다. 자,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첫 정상회담 장장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죠. 근데 저는 느낌이 왜 그랬을까요? 3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시진핑을 만나러 갔을 적에 기자들 얻어맞고 그러는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혼밥하고 그리고 있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군요. 미국이란 나라는 딱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계획력 있게 정확하게 스케줄을 지키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21일 오늘 이제 생방으로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어서 저도 떨렸습니다. 사실 이 미국 기자들이 너무나 예리하기도 하고 한국 기자들과는 물론 한국의 기자들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80%가 뭔가 이 짜여진 떡밥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뭐 스케줄에 의해서 딱 이렇게 질문할 거 답할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짜고 고스톱 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핵심이 없는 그런 질문 그리고 대답을 하는 것에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백악관에 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그 기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뭐 Q&A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한 번 정도는 들춰보고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여러 미국 기자들을 보면서 정말 자유롭고 자유민주주의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외교, 안보에 있어서 십수년을 쭉 정치를 한 분이고요.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70이 넘도록 저도 마찬가지고 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왔을 때 스케줄을 봤을 적에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이게 맞는 내용인가 루즈벨트 기념관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사진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정말 제가 굉장히 많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뭐 이건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링턴 국립묘지에 이어서 뉴딜 정책으로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 방문.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의 대공황 극복. 이거하고 뉴딜 정책 이런 내용이 왜 나오죠? 기사 내용이. 루즈벨트의 대공황 극복과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다. 이런 맞지 않는 그런 기사는 저는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딜 정책이 무슨 전부 사모펀드 무슨 뭐 신라젠이니 옵티머스니 라임이니 최근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PR을 많이 시켜주는 센트리올 주식이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떨어지고 조금 있으면 굉장히 폭락할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예측이 좀 빠르다 보니까 가상화폐도 폭락, 임박 뭐 이렇게 제가 벌써 며칠 전에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 드렸던 게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다. 이제 가상화폐는 끝났다. 이렇게, 본 내용이 참 맞고요. 그리고 금리도 오를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는지. 그 금리 얘기는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은 니까 게 뭐냐 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올 한 하반기 좀 안 돼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안 올리면 미국 자체가 지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또 며칠 전에도 제가 말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직하게 잘 맞춰서 저도 제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엉뚱한 말을 루즈벨트 조각상 앞에서 한 것 같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부흥의 시기로 이끌었다며 코로나19로 당시와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 진행했던 정책을 본받아 한국판 뉴딜을 펼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국판 뉴딜. 이게 정말 저는 이 뉴딜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고 거기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루즈벨트의 대공황 극복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 바이든 우리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방문해서 조 바이든에게 굉장히 엄청난 교육을 받고 가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무슨 교육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 참전 용사에 대한 영웅들에 대한 정말 엄청난 공부를 지금, 조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기사 내용 중에 바이든 중공군 맞선 한국전 영웅의 명예훈장 문 대통령도 참석을 했지요. 바이든 문 대통령 보는 앞에서 한국전 영웅의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 아마도 미국 정부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참석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참전 용사 미국인들이 정말 이 한 사람만 무슨 문제가 생겨도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중동 같은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미군들이 이제 묶여서 풀리지 않고 이러면은 그냥 쫙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영화들 다들 보셨죠?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비를 들여서 비행기가 뜨고요. 거기에 또 많은 자기네들 동지들 군인들이 들어 올라가가지고 공군들이 가서 한 명을 이렇게 구출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셔서 압니다. 근데 한국 전쟁에서 자그마치 미국 군인이 죽은 게 2만 5천 명이 넘고요. 부상자가 1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기도 했고 그 전쟁에 미군을 죽인 자들이 바로 중공군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소련군들 그리고 북한 이것들이 전부 미국의 이 위대한 그때 당시 참전했던 미국의 우리나라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지요. 저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미국에 이렇게 반 정도 되지 않게 이렇게 제 지금 노후를 이렇게 지내가고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국립공원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서부는 거의 한 두세 번을 계속 또 돌고 돌면서 많은 것에 힐링을 하고요. 특히나 여러 도시를 갈 때마다 텍사스니 미시간이니 콜로라도 이런데 갈 때마다 거기 가면은 한국 코리안 워 참전 용사들의 묘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있고요. 기념관도 있고 회관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와서 돌아가셨는지 참으로 소름이 쫙 끼칠 때가 많고요. 저는 그런 곳에서 내려가지고 잠시 묵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미국 군인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미국에 감사를 드리죠.
지금 뭐 공동 성명, 이번에 바이든하고 문 대통령 공동 성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좀 뭐 다 얘기하려면 3시간도 더 걸리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유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뭐 성면서라든가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지금까지 단단한 동맹으로서의 그 한국과 미국이 이어져 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이가 굉장히 이제 많으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 얼마까지 대통령 하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뭐 어마어마한데 80이 다 돼 가시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어서 이제 부통령 여자분이죠. 이제 뭐 대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젊은 시절부터 쭉 정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면서 보았던 그 현실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은 정말 엄청난 동맹이며, 그리고 문재인이 잘못되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바로 교육을 좀 많이 바꾸고 가고, 다른 그 소름 돋는 미국의 영웅들, 그리고 미국이 있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뭔가 보여주는 그런 바이든의 문재인 교육 같은 그런 것들이 이번에 스케줄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자, 훈장을 받으신 분은 미국의 최고 영예의 훈장을 받으신 거죠. 90살이 넘으셨는데요. 퍼켓 예비역 대령으로 한국 전쟁이 진행되던 1950년 8월 26일 중위 계급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5, 26 청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 고지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71년 퇴역한 그는 한국 베트남전의 공적을 인정받아 수훈 십자상 2회, 운성훈장 2회, 명예부산장 5회, 다수의 훈장을 받으신 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어쨌든 한국에서의 보이는 문재인의 우리가 보는 그 모습하고는 또 워낙 양명성이 많으신 문재인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뭐 식은땀을 흘리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스케줄 그대로 짜여진 대로 이렇게 미국이라는 곳이 미리 다 큐시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스케줄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교육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좌익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역사에 큰 공을 들였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가라 했던 여러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반중 바이든과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요. 중국은 중요 협력 국가다, 이런 말을, 미중 패권 전쟁 중인데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만나서 친중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북한 눈치 살피는 4대 외교는 이빠른 이야기지만 좀 하지 말고, 미국에서는 제대로 백신도 국민을 맞히기 위해서 좀 참고, 양면적인 얼굴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도 또 한국 가서는 사실 이분이 또 어떻게 나올지 저는 믿지 않습니다. I can't believe moon.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데 그 입을 참지를 못하고 또 중국은 중요한 협력 국가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미국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백신 주겠습니까? 네? 참. 그래서 어찌됐든 정상회담 하루 전에 친중 발언을 함으로써 이거 다 지켜보죠. 백악관에 있는 그 참모들이 어떻게 인정을 할까요? 그래서 펠로시 중인권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죠. 그래서 문재인이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백악관 참모를 비롯해 이제 이쪽 인권에 일하는 분들이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뭐라고 많이 그러는 게, 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눈 가리고 막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는 이게 그 판문점에 이렇게 버렸죠. 가라고. 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총살 당하거나
아니면 더 아프게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이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이렇게 이게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이런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문재인 정권에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워낙 뭐 정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이분들 정말 문제가 진짜 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은 인권을 제일 중요시하고요.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바이든과 정상회담 하기 전 하루 전날 이렇게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만나서 친중 발언한 거에 대해서 아마도 엄청난 실수를 해서 문과 바이든의 첫 정상회담 완료 후의 기브앤테이크 결과는 원래 각본 나와 있었던 대로 미국의 삼성 등 한국 기업이 40조 이상 투자할 것이다. 이거 왜 가서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흘려버려야 됩니다. 작년부터 이미 얘기가 미국 국가 이제 반도체니 뭐니 중국에서 하지 말고 다 들어오라는데,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나라가? 예? 어떡할 겁니까? 지금 뭘 먹고 살 겁니까? 그리고 미국이랑 뭐 그러면 동맹이 문제가 아니고 뭐 사업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 끊어버릴 겁니까?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이미 다 얘기 끝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PR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8일인가 9일 날 끝나기 전에 뭐 마무리되는 일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괜히 뭐 대권 가는데 이렇게 PR을 하고 자기가 무슨 뭐 공들여서 해온 거에 정말 해냈다. 이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이게 하청을 주고 위탁 생산,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위탁 생산이라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백신을 뭐 추가 생산을 위한 한미 바이오 업계 간의 협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제 모든 물품이나 이런 거를 이제 엑기스 마지막에 처리하는 건 미국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위탁 생산해서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게 한국에서 막 그냥 못 오나죠. 맞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결과적인 결과만 얘기하자고요. 이제 우리가 백신을 받아냈습니까?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55만 백신을 주는데, 그 55만이 장병들, 미군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인들 아닙니까? 장병들만 맞춰야 할 분 55만 100만도 아니고 55만 바로 주사 이렇게 맞는 거, 55만 군인들 맞히는 55만만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무슨 정상회담 뭐하러 한 겁니까? 백신에 관심이 없었겠죠. 제가 볼 적에는. 백신에 관심 없으면 뭐가 관심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리고 온 것은 바로 북한 문제이겠죠. 오직 북한. 대한민국의 국민, 서민, 중위층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이 정권이 탄생보다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뭐 정말 허점이 드러나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계획되게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도 뭐 그런 걸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런 건 뭐 차츰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랬는데 어찌됐든 뭐 그런 국민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이 양반은 오직 북한, 이 왜 이럽니까 도대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양반 진짜. 아직도 11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 없으면 김정은의 원하는 것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문제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환상이 없다. 나이가 뭐 이제 내일 모레 80이신데 사실 뭐 북한에 대한 관심 없고요. 이 정권 이제 끝났는데, 거의 끝났죠. 뭐 미국에서 볼 때 아직도 바이든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부터 이제 4년 반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4년 정도 뭐 이렇게 남았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거, 싱가포르이 어떻고 다시 뭐, 정말,
아, 꿈에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해야지. 왜 이렇게 북한 여러분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는 정말 더 이상의 북한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한국 기사는 또 읽어보니까 뭐 북한에 무슨 공항을 만들어 미친 임종석 뭐 이인영이 이런 좀 심하게 말 나갈 뻔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빨리 하루라도 빨리 11개월이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자, 문재인의 대북 전략 싱가포르이 어떻고 이런 거는 이제 다 물 건너갔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는 있지만 아마 쿼드 중요성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대만 해협 평화 유지,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기를 바라는 바이든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 그랬겠습니까? 네, 예스는 없었겠죠. 그냥 오케이 생각해 뭐 오케이 그냥. 또 한국 오면 싹 180도로 변하는 것이 좌파들이기 때문에 뭐 좌파 그런다고 듣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여기도 이제 민주주의는 좌파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공화당은 우파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조금 인식이 다릅니다. 여기는 뭐 공산주의가 넘어온 그런 좌파 인식이 아니고요. 똑같은 이제 보수들이었는데 이게 조금 의견이 대립이 되면서 어떤 이제 다른 방법에 이렇게 인식이 논하지면서, 사실 뭐 한 가지만 이렇게 라이벌이 없이 가면은 그 인생도 재미없고 그리고 견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 좌파 우파인데 우리나라하고는 현격히 틀리죠. 우리나라는 정말 간첩도 많고 정말 스파이도 많고 중국계 이런 소위 말해서 북한 애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나라이기도 한데 지금 점점 더 위험해져가지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 가져온 보따리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뭐 40조 이상의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우리나라도 필요한 거죠. 이런 거를 뭐 K 반도체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얘기를 이제 한 것이고요. 어쨌든 바이든이 굉장히 기업들에게 감사하다, 땡큐 막 이렇게 뭐 기업 회장들 또 직원들 사장들 뭐 이재용 씨는 못 오지 않았습니까? 감옥 깜빵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가서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데 엄청나게 큰 힘을 이렇게 갖고 있죠. 기업들이. 정말 안 됐어요. 삼성 이재용 씨도 정말 너무 부자다 보니까 이렇게 정권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감옥 가고 정말 안 됐다라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여기 한국이 안 들어갔다는 게 정말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요. 안타깝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한국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4개국 안보협의체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국은 쿼드엔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뭐 선물만 달라 그러면 누가 선물을 주겠습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고 또 트럼프처럼 이렇게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명성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현재 아니고요. 정직하신 아주 인생 경험이 많으신 안보와 외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실행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 조 바이든 호락호락 그렇게 넘어가지 않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55만 한국 군의 백신 제공. 한국 군인들 맞춰야 됩니다. 이건 민간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우리한테 또 큰 선물을 하나 줬네요. 대북 특별대표의 성김. 이분이 아주 강경 대북 경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분은 지금 북한 관련 미국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현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하고 계시네요.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임명하고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참 점점점 어려워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참
인생이 쉬운 게 없죠. 예, 그동안 참 힘들게, 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4년을 넘도록 부동산, 백신 못 맞고 있고, 그리고 맨날 갈라치기, 그리고 부동산으로 공무원들,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먹는 저런 모습들, 엉망진창, 이제 가상화폐까지 곧 터질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신 바짝 차리는 몇 개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코로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이렇게 하는 거 봐가지고 600명, 700명 나오면 대단한 겁니다. 이게 통계가 엉터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1000명이 넘은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백신이 너무 많고요. 이게 또 뜻하지 않는 백신들이 막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서 세계가 다 초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게 백신은 군인용 55만 명한테만 맞춰줄 것을 확보하고 가는, 자, 바이든한테 제대로 미국의 그 동맹이 어떤 것인지, 참전 용사와 이런 여러 가지의 스케줄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원상태로 가겠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백신은 군인용 55만 명분만 확보를 했네요. 성과를 하나도 못 내고 저는 가는 것이다. 55만 명, 그나마도 다행인가? 55만 개가, 이게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 군인만 맞추라고 55만 명? 와, 미국이 정말 대단히 참모들이, 조 바이든이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한국을 대단히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악질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느꼈고요. 문재인은 이렇게 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교육을 잘 받고 가서 좀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